ESG,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착한 투자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한다니 정말 근사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이 착한 점수,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게 과연 진짜 현실일까요? 자, 일단 ESG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환경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직원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그냥 이익만 많이 내는 회사가 아니라 내 가치관과 맞는 좋은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의미 있는 움직임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상처럼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SG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데이터의 진실성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ESG 데이터 내 도대체 어떤 균열이 숨어 있는지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ESG 신뢰성 피라미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모든 평가는 맨 아래에 있는 기업 데이터라는 주춧돌에서 시작됩니다. 그 위에 지표라는 기둥을 세우고 맨 위에 평가라는 지붕을 얹는 구조죠. 아주 명확합니다. 이 모든 평가 점수는 오직 단단한 데이터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 만약 이 주춧돌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라미드 전체가 그냥 신기루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주춧돌이 대체 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딱 짚어주는데요. 세종대학교 연구를 보면 첫째, 데이터 대부분을 기업이 스스로 보고합니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잘한 것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걸 바로 그린워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둘째, 전 세계의 ESG 평가기관이 무려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이 다 제각각이니까 똑같은 회사인데도 여기선 A등급, 저기선 C등급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사회S 관련 지표 하나를 기업들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세요.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보고하는 정상 보고도 있지만 아예 데이터를 안 내거나 엉터리 데이터를 내거나 자기들만의 양식으로 내서 다른 회사랑 비교조차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이런 식이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기업들을 한 줄로 세우겠어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였죠.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의 균열이 우리 현실에서, 특히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부터 보시죠. 와, 서류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여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무려 83.5%나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면 와, 우리 기업들 정말 안전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기간에 실제 산업재해는 오히려 68%나 폭증해서 148건에 달했습니다. 인증서는 늘었는데 현장에서의 비극은 더 늘어난 겁니다. 정말 기막힌 역설 아닌가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서스틴베스트 류용재 대표의 지적처럼 그냥 서류 한 장 받았다고 현장이 저절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린 인증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는 안일함이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 소홀하게 만드는 끔찍한 부작용을 낳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수를 따기 위한 ESG가 현실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사례죠. 이런 혼란과 비극을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안개 속에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줄 한국형 ESG, 바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600개가 넘는 평가 기준,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였죠. 기업도 투자자도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는 공통의 자를 만들어서 더 이상 엉터리 데이터와 점수 노름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체계적인 4단계를 거쳤습니다. 전 세계 표준들을 다 분석하고 또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61개의 핵심 진단 항목을 만들어낸 겁니다. 상당히 공들여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과연 이건 진짜 진보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더 세련된 서류 작업의 시작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표준화된 보고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해서 공정성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실질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만 잘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즉, 서류를 완벽하게 꾸미는 것과 회사를 진짜로 좋게 바꾸는 것 사이에 영원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중요한 것을 측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측정하기 쉬운 것만 재면서 그냥 보고서만 잘 만드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ESG라는 이 거대한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